견적서 받아보시고 금액만 비교하신 적 있으시죠? 그 견적서 안에요, 딱 한 줄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중에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공장 리모델링을 20년째 하고 있는 명인하우징 유명수입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견적서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총 금액입니다. 3곳, 5곳 견적 받으시고요, 금액 쭉 나열해놓고 가장 낮은 데를 고르시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본 건 정반대입니다. 가장 싼 견적을 고르신 분들이요, 나중에 가장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싼 견적서에는 빠져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입니다.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견적서에 금액만 있으면 다 같은 거 아니냐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 구제건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52건입니다. 이 중에서 1위가 뭐냐면요, 하자 보수 미이행과 지연입니다. 하자가 생겼는데 업체가 안 고쳐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견적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겼다는 응답이 37.3%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견적서가 불명확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이 없으면 업체가 문을 닫는 순간 끝입니다. 보수도 못 받고 배상도 못 받습니다. 견적서에 그 한 줄이 없어서 결국 3,900만 원을 쓰게 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김해 내삼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공장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친인척분이 운영하는 업체에 맡기셨습니다. 함성 불똥이 설치로 견적이 5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시공하고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11개월 뒤에요, 물동이에 구멍이 났습니다. 공단 지역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쇳가루랑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게 지붕 위에 내려앉고요, 비 오면 물이 고이면서 부식이 빨라집니다. 함성 물동이는 이 환경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근데 처음 업체는 견적서에도 자재 특성이나 AS 기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을 하셨는데요, 친인척 관계라 강하게 말씀도 못하시고 AS 요청을 해도 대응이 늦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물동이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용마로 실리콘이 찢어져 있었고요, 크로자가 제 위치에 없었습니다. 볼트캡은 열화되어 부스러지고 있었고요. 상태를 설명드리고요, 스텐 물동이로 교체하고 스텐 파이프를 새로 시공했습니다. 처음 업체 500만 원, 명인하우징에서 2,800만 원, 이공제금까지 포함하면 600만 원, 총 3,90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오셨으면 전체를 한 번에 잡았을 겁니다. 왜 싼 견적이 나중에 비싸지는 걸까요?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이 당시 금액은 낮지만요, 부실 시공, 안전사고,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해 총 생애비용 관점에서는 최소 비용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처음에 싸게 해도 나중에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공공공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파악한 구조가 있습니다. 싼 견적을 내는 업체는요, 보통 3가지를 빼고 견적을 냅니다. 첫째, AS 비용을 안 넣습니다. 시공 후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으로 넘기거나요, 아예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둘째, 자재 등급을 낮춥니다. 스텐 파이프를 써야 할 때 PVC 파이프를 쓰거나 스텐 물동이를 써야 할 때 함성 물동이를 씁니다. 셋째, 자세한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이 자재를 쓰는지,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인지 얘기 안 해줍니다. 이 3가지가 빠지면요, 견적이 20-30%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시공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해에 부분 보수, 비 오면 또 세고 또 세고, 결국 전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견적을 내는 업체는요, 처음부터 AS 비용을 넣고 적합한 자재를 쓰고 왜 이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비싸 보이지만요, 5년 후에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사장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느냐? 제 기준으로 4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견적 미팅 때 문제점과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가. 현장에 가서 올라가 보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왜 그런지를 말해주는 업체를 고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장에 가면 먼저 담당자분한테 원하시는 부분을 듣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판넬 상태부터 봅니다. 구조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경력이 오래된 업체는요, 현장에서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둘째, 견적서가 디테일하게 작성되었는가. 금액만 딱 써있는 견적서가 있고요, 항목별로 자재, 수량, 단가, 노무비, 경비가 다 풀려있는 견적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가 명확해야 나중에 추가 비용 분쟁이 안 생깁니다. 셋째, 사업자 운영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가. 이 업계 3년 생존율이 50%가 안 됩니다.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5년 이상 된 업체는요,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겁니다.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사라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넷째, 하자 보증 보험 증권을 발행해 주는가. 이게 오늘 말씀드린 그 한 줄입니다. 말로만 AS 해드립니다 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면으로 기간과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고 고객이 요청을 하면 하자 보험 증권을 발행해 드립니다.
만약 저희가 하자 보수를 못해도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업체를 찾으시면 당장은 비싸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되는가, 와서 봐주는가, 끝까지 책임지는가. 저한테 연락 주시는 사장님들 절반 가까이가 다른 업체에서 한번 당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장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견적 금액이 아니라 견적서 안에 한 줄을 먼저 보셨으면 이런 일을 안 겪으셨을 거라고요. 혹시 사장님들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견적 비교하다가 낭패 보신 경험이요. 댓글로 한번 들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공장관리 명인 유명수였습니다.